보십시오. 네. 박수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영화평론하는 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대 박수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또 응원과 환대 계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상영을 마친 겨울의 빛이라는 영화인데 2월 4일 개봉이고요. 개봉 전에 미리 만나보는 프리미어 시사회입니다. 이 첫 번째 관객분이 굉장히 반갑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고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고 또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데뷔작입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드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겨울의 빛을 연출한 조현서입니다. 먼저 개봉 전에 이렇게 첫 관객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괜찮나요? 네. 그럼 배우님들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객분들께 소회도 좋고요. 또 오늘 기분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빈 역을 맡은 성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대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은 역을 맡은 배우 강윤주입니다. 그 주말 낮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첫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역 맡은 윤재욱입니다.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선배님은 유빈 배우님이 아닐까 싶은데 다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죠?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오늘 이렇게 좀 서로 의지해서 같이 좀 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안내를 좀 드리면요. 오늘 그 관객분들께 선물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질문해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사인을 한 포스터를 전달드리고요. 그중에 선착순 두 분에게는 겨울의 빛 OST 앨범을 전달한다고 하고요. 또 퇴장하실 때 모든 관객분들에게 그 해외 포스터, 그리고 스티커, 또 손난로 전달드린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감독님 이 장편 데뷔를 하시고 또 바로 개봉까지 운이 좋다는 게 좋은 것이고 굉장히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좋은 성과를 거둬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또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는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마음의 상태이신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꿈꿔왔던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서 되게 설레는 것도 많고 사실 상 받고 나서는 어떤 기쁨도 당연히 있지만 이걸 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그 과분함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고 사실 아직도 그 부담감이 다 덜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영화를 또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겠다 계속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면서 소통하면서도 또 다른 종류의 피드백으로 다음 작업에 있어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독님께서 이 작업을 어디서부터 좀 출발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다빈이라는 인물이 서사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인물에서부터 뭔가 발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굉장히 좀 여러 난제가 있어요. 이 영화 안에 다빈이라는 인물이 봉착하고 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각 다 지금 뭔가 내면에 요동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좀 출발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전적인 이야기냐 혹은 이제 어떤 많은 것들을 제 삶에서 끌어왔냐고 이제 질문들을 더러 하시는데, 뭐 그렇게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발전시키면서 극화된 부분들이 많이 보여다니는 영화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살았던 어떤 동네나 그 도시에서 흔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 특히 1기, 2기 신도시에서 느껴지는 어떤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어떤 갈등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자격지심들, 그리고 스스로 느껴지는 모멸감이나 그 수치감들,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나이 먹고 그 감정들을 좀 퇴색해서 바라보게 되기 전에 빨리 이 감정들을 어떻게든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적어내야겠다라고 시작했던 게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공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뭔가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가까이에 있는 도시 같고, 또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촌이나 지방의 작은 도시 같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상태나 상황들이 좀 더 뭔가 믹스되어 있다, 경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살고 있는 뭐 주거의 형태도 다양하고, 아주 주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도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한가운데라는 시점이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서사적 배경이자 무드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좀 전에 그런 감정에서 출발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인물에 접근해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다빈이라는 인물이 좀 그려졌을까요? 다빈을 처음 이제 구상을 할 때 그 주인공 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보통의 성장 서사가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어떤 역경을 극복하고 그 시련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라기보단, 제가 그냥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른이 됐더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빈한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스스로 시체가 된 줄 모르는 상태로 시체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른이 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스트레스나 그런 감정들을 소모할 수 있는 방향성 같은 것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춘기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본인 안에 어떤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게 골마버리는 상태에 있는 소년이 아니었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세 배우분들께서도 어떻게 좀 이 작업에 합류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감독님이 어떤 좀 제안을 하면서 설득을 하셨나, 혹은 뭐이 작품의 어떤 매력으로 좀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맡은 역할에 대한 고민들도 누구보다 더 많이 하셨으니까 얘기를 좀 풀어주셔도 좋고, 캐릭터에 대한 고민했었는데 다음에는 다른 분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몇 년 지나긴 해서 명확한 기억이 난다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은 시나리오를 이제 감독님 제안을 해주셔서 좀 검토를 뭔가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처음에 뭔가 이렇게 여러 번 읽거나 뭐 재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보고
촬영하면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만들어주고 현장에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이 역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어쨌든 다빈이가 표현이라는 게 쉬운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점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졸리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카파 한국영화 아카데미라고 이제 카파에서 재작년인가요? 2023년에 1기를 처음 뽑았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을 처음 뽑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감독님을 처음 뵀었는데 그때 이제 겨울의 빛 시나리오는 다 나왔고 이제 곧 프리에 들어가는 단계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연기 예술 전공 배우들이 있는 카파이터스의 수업의 일환으로 그때 장편을 준비하고 계셨던 장편과정에 계셨던 5분의 작품, 5개의 작품을 저희 8명 배우가 돌아가면서 읽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겨울의 빛을 재은 역과 다빈 역을 반을 나눠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딩 때 다빈 역을 제가 읽고 정원 역을 또 다른 언니가 읽었어요. 그래서 여자 캐릭터로 한번 읽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그 버전도 저희는 재밌게 읽었었고 그렇게 읽고 나서 감독님이 이제 재은 역으로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제 유빈 배우랑 똑같이 뭔가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라 엄청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었고 재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였어요. 시나리오 상에서 엄마가 되게 강압적이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부잣집 딸내미이다. 이런 사실이 군데군데 이제 퍼져 있긴 하지만 그게 재은의 역할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씬은 없었거든요. 다 다빈과의 관계가 보여지는 씬들이었기 때문에 재은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만큼 또 다채로워질 수도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되게 상상해볼 여지가 많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도 됐지만 재밌는 마음으로 좀 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은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겨울의 빛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쨌든 외로움에 대한 것을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연기를 해본다는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데 그거를 평소 일상을 살 때는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그 정서에 대해서. 근데 이 역할 그리고 이 작품을 같이 하게 되면 그런 정서를 되게 탐닉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임했어요. 달달하게 말해주세요. 재영 배우님 굉장히 좀 긴장하고 계셨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네, 저는 그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작품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뭐 시나리오를 전부 다 읽지 못했지만 이렇게 제가 나오는 역할에 발췌대본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냥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재밌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좋은 느낌을 줬는데 마침 또 오디션에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엄청 편하게 해줘서 제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되게 잘 이끌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그 배우님들하고는 좀 어떤 방식으로 또 소통을 하셨어요? 이 사실 그 굉장히 밀도가 높잖아요. 감정적인 밀도가 또 다빈역도 그렇지만 또 정원도 그렇고 각각이 굉장한 어떤 자기만의 그 우물이 있잖아요. 깊은 우물이. 이 소통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유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대부분 물론 이제 다들 소통 방식이 달랐지만 일단 아까 재혁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너무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영화 들어가기 전에 그들하고 어떤 감독 배우 이전에 사람처럼 좀 알고 지내던 사이가 되고 싶었고 뭐 단기간 내에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최대한 그 배려를 좀 낮추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현장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관계성을 만들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독님은 오히려 또 이 방법을 이 길을 좀 택하신 이유. 이거는 제가 어떤 그 감독론이나 어떤 연출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떤 현장에 과거에 다른 현장들을 갈 때마다 영화 현장이 어떤 식으로 보면 좀 그런 위계 질서나 혹은 각자의 역할이 더 뚜렷하게 있는 것이 그런 프로다움처럼 작용할 때도 물론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부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배우라서 더 이렇게 대해야 되고 나는 감독이라서 이런 것들을 더 조심해야 되고 혹은 감독이라서 이런 말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하나 다 그렇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는 없지만 또 친구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또 장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아역 배우도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현상이 분명했고 그 전에 제가 그냥 어떤 식으로 대해야 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재혁 배우분 같은 경우는 말부터 일단 놔줘라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그냥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다빈 역할 맡았던 유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되게 많이 의지했던 현장에 가까웠어요. 아무래도 경력도 많으시고 저는 또 첫 작품이다 보니 어떤 종류의 부담감에 조금 눌려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소시켜 주시는 편이었고 제가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은 배우님 같은 경우 재은 역할 맡은 강민주 배우님에는 되게 스스로 맡은 캐릭터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엄선해서 저한테 전달해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답변하면서 오히려 재은을 더 알아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소통 방식을 조금씩 강화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더 혼란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저 이제 강민주 배우님 쪽에서 그렇게 조심해 주는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재혁 배우님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되게 말 놓고 시작하자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서로 첫 현장에 대한 부담도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들이 뭐 속된 말로 어떻게 쫄지 않고 같이 잘 놀 수 있을까? 현장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적어도 우리끼리만이라도 그냥 어떻게 하면은 다 같이 소꿉놀이 하듯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공유하면서 보냈습니다. 유빈 배우님 많이 의지하셨답니다. 느끼시나요? 한말 해도 되나요? 네.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저는 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감독님은 저한테 의지를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감독님한테 의지를 하고
그럼 둘은 누구에게 의지를 한 것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뭔가 가운데 뭔가 무엇이었을까? 근데 저는 잘 어쨌든 도움이 됐다면 서로 좋은 거죠.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진짜 그랬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닥 의지가 될 만한 현장에서의 스탠스를 제가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내가 연기를 한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뭔가 그런 직업이니까 표현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얕지도 그렇다고 안 깊지도 그렇다고 막 엄청 깊은 것도 아닌데 모르겠네요. 이게 되게 어려웠으니까 아무튼 누구에게 의지를 했는지 의지는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빈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고 점점 이제 심화되고 하는데 다빈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 처음부터 이게 막 폭발적으로 드러난다거나 또 뭔가 다양한 어떤 변주가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던 거예요? 유빈배우님 질문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대부분 현장에서 다 약간 의심을 하는 편인데 이제 뭐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감독님이 이제 허드 오케이를 하면 가가지고 진짠가요? 저의 이제 보통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내가 했을 때 나를 3인칭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뭐 잘 모르겠으면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오케이다. 오케이면 오케이인 거죠. 이러고 넘어가죠. 왜냐면 믿어야지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나올 테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늘 뭔가 스스로 좀 의심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아마 근데 많은 연기하는 사람들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해놓고 요즘 뭐죠 밈? 그 자기 전에 생각 많이 날까? 진짜 항상 자기 전에 생각 많이 나는 느낌? 집에 갔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막 1년 뒤에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현장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특히 더 약간 과연 이게 맞나? 근데 이제 그거는 감독님이랑 같이 좀 탐구를 해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쵸 아무래도 정해진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거에서 오는 어려움이 좀 더 많이 느껴졌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찍으시면서 가장 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는 순간의 장면이 있다거나 혹은 반대로 가장 힘들었다, 가장 좀 나의 의심의 수치가 가장 높아졌던 때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후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다 끝나고서 이제는 알 것 같다 했던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뭔가를 보고 나서 그렇다고 다시 찍는다고 또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뭐 더 나은 게 나올까? 아닐까? 잘 모르겠는데 그 느낌이었습니다. 윤주 배우님은 아까 감독님께서 굉장히 여러 안을 많이 마련해 주셔서 오히려 감독님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재은이가 되게 함축적으로 말한다는 인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한보 딸인데 다빈이한테도 한마디 정도 미안해 라든지 괜찮아. 그게 너무 그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주성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고 제 해석이 맞나요? 뭐 이런 결의 대화들을 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유빈 배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했던 재은 연기를 또 지금 다시 한다면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은 작업하는 과정이 사실 같은 그 인물이 좀 그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보는 입장에서도 여러 마음이 들고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웠겠다. 이 처음 뭔가 큰 역할을 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에 접근해 갈 때 감독님하고 약간 좀 편안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 가셨다고 했는데 어떤 좀 고민을 하면서 이 인물을 좀 완수해 내셨어요? 일단 좀 너무 보기에 좀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 뭔가 그 안에서 좀 그런 여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정신이 없으신데 감독님한테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막 전화해가지고 여기가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얘기하면서 풀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좀 제가 그거는 어려운 거는 그냥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하면서 좀 풀렸던 것 같은데 가장 좀 제가 의지를 많이 했던 거는 그래도 다윈 배우님하고 만나는 장면이 많으니까 네, 되게 많이 제가 엄청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어려운 장면에서도 좀 편하게 해 뭐 이런 식의 말이라든지 완성. 네네네. 인지하셨답니다. 의지가 되셨고요. 네. 말투가 그렇죠. 네. 관객분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먼저 손 들어주셨면 안경 지금 손 들고 계신 분에게 먼저 마이크 드립니다. 네. 먼저 영화 잘 봤고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고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뭔가를 막 힘내서 이겨낸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충들에 그렇게 대면을 해서 뭔가 누군가는 회피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금 부정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는 등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암울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제목 같은 경우는 겨울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의 빛이라는 제목에 어떠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그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분위기랑 역할들이 조금 네거티브하고 조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역할들이라서 혹시 그 연기를 하면서 뭔가 감정이입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셨는지 혹은 반대로 이런 역할들을 하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뭔가 후유증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겨울의 빛이라고 지었던 버전이 거의 시나리오 초보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제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배경이 지금보다 훨씬 겨울이기도 했고 학교가 나오지 않는 버전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바꿔 나가다가 지금의 보신 형태가 되었는데 그때 버전과 지금 버전과 계속해서 제가 똑같이 생각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그때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희석되지 않게 찍는 게 제일 먼저 같다라는 생각이었고, 제가 어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항상 빈 교실인데 겨울에 이제 학교가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창밖에서 햇빛 들어오는 빈 교실이 괜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학창 시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교실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그 안에 되게 북적일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40명 정도 됐었는데 다 같이 친구 하다가도 다 어느 순간 보면은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선택들을 다 같이 했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성인 돼서도 좀 달라져 있는 상태들도 있고, 근데 그 교실 안에서 뭔가 있었던 그런 북적거림이나 혹은 그런 땀 냄새 나기도 하고 혹은 되게 즐겁기도 했던 그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를 보면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심상이 든다는 건 제가 어느 순간 이 교실을 되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그런 감정이 좀 퇴색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다빈이가 어느 순간 본인의 겨울을 떠올렸을 때 마냥 그렇게 씁쓸하게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따뜻함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리고 즐거움도 있었고 한편으로 되게 춥기도 했고, 그냥 그 정도의 거리감을 보면서 자기를 좀 회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그게 완전히 이렇게 평행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죠. 제가 그런 설명을 해야 돼. 촬영하면서 끝나고 일상생활에 그렇게 평소에도 막 어려움을 느끼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뭐 굳이 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뭐 다른 별이긴 한데 다른 작품이 하나 같이 걸려 있었던 게 있는데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 작품을 찍다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를 겨울에 다시 쭉 찍고 그 이후에 다른 작품을 찍으려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겨울 자체가 드라마랑 영화의 차이가 있었고 좀 현장의 그런 소규모의 이제 정감 있는 현장과 뭔가 좀 인원이 많은데 조금 북박이처럼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을 갈 때 그 심리적 공허함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가장 최근에 찍은 작품 이전까지는 겨울의 빛 그 사이에 한 2년 정도 텀이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은 계속 비슷한 감정이었고 뭔가 촬영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재은이가 갖고 있는 정서랑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정서가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고 들어가긴 했어요, 작품에. 그래서 특별히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던 작업이라 그게 일상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가 또 카파이터스라는 집단 생활을 하다가 이 영화를 또 찍고 그 영화가 끝나면서 그 학교 생활도 끝이 나고 다시 혼자가 돼서 서울로 돌아갔을 때 그 다시 겨울이 찾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을 방황했던 것 같아요.
마음 붙일 데가 없다 진짜. 그래서 같이 이제 학교 생활했던 언니 오빠들 동기들한테 같이 살면 안 돼 우리? 나 진짜 혼자 못 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뭔가 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막연함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게 그 작품과 이제 더블이 되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제 마음이 삭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썼구나 작품에 라고 좀 돌이켜 보는 것 같습니다. 기대돼요. 네, 저는 근데 뭐 그런 소개팅이나 저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되게 오랫동안 그냥 좀 아쉬웠어요. 이거 끝나는 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좀 막 우울해가지고 살도 빼고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건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너무 힘든 마음을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할까라고 이렇게 강 배우님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런 감정, 그러니까 이런 좀 소소하고 좀 이런 추억으로 더 오래 간직하면서 더 다음 오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여기 호출해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그 한지수 감독님의 그 매놀 김준호 배우랑 그걸 제가 빠져가지고 대선까지 지리도 가고 그랬었는데 좀 그거 끝나고 나서 참 공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겨울의 빛을 보고 아 이제 여기를 쫓아다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여운이 있었는데요.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 남자 주인공 다빈에게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안 좋은 일만 계속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배우분들도 몰입해서 하시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좀 안쓰럽다. 이 장면에서는 계속 불행만 하니까 뭐 겨울의 빛이라고 해서 저도 마지막까지 빛이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또 마지막에 주인공이 하늘을 보면서 끝나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독님이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너무 좀 안쓰럽게 느낀 장면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성유미 배우님은 진짜 우울증에 안 걸리고는 못 베길 정도의 근데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의지를 하고 싶은데도 목사님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동생은 또 아픈데 떼를 쓰고 친구는 좀 의지하고 싶은데 본인 또 고민을 얘기하고 여자친구는 또 엄마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시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연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아팠다. 특히 동생에게 또 어쩔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짜증이 날 장면도 있었는데 그런 장면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빈이가 처한 상황이 분명히 가혹하죠. 근데 저는 이제 다빈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혹한 인생을 살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요.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잠깐 저희들이 들어가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시기든 저희들이 분명히 저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가혹한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어떤 불행의 상대성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떤 순간에는 다빈이보다 좀 더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다빈이보다 행복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다빈 캐릭터한테 만약에 미안하고 어떤 이 친구가 아직 해결을 못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정원이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순간에 자기한테 되게 잘해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위로도 좀
해줬던 존재가 사실 자기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없어졌을 때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종류의 것들은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렇고 쓰면서도 그렇고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죄책감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종류든 다빈이나 주변 인물들의 서사는 최대한 완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정원이와의 관련된 어떤 서사만큼은 다빈이가 계속 ING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답이 생각을 좀 해보긴 했었는데 사실 가족, 집안일 문제는 그 나이에 아니 저였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큰 계속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하고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저 또한 그랬고 뭐 동생이 아프다 이미 태어날 때 후천적이어도 어쨌든 이미 적응이 되어 왔던 뭔가고 아마 그렇게 그런 거 사실 다빈이 본인한테 조금 우울하거나 그런 상황일 수는 있지만 당연히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 자체가 아니죠. 근데 좋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은이나 정원이가 다빈이한테 가장 큰 이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나마 의지를 하거나 마음을 쓴 거는 재은인데 그거마저 좀 불안해지니까 그 상황에서 아마 거기에 그렇다고 첫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나 고등학생이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의지를 하고 있던 게 무너질 때 항상 비슷하듯이 분명 그게 아니었는데도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잠식돼 버리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뭔가 다빈이가 재은이를 좀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몇 년이 되는지 며칠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이 만나지. 근데 정원이 또한 재은이의 상위 버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원이는 자기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어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더 정원이 말을 못 거는 상태에서 끝나기 때문에 다빈이한테 아무래도 1등은 정원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조금 더 젊은 이제 10대 이제 마지막 즈음의 나이니까 조금 제가 맡은 캐릭터라서 제가 성격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크나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속으로 좀 먹어가면서 조금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 속에서 서울이라는 지명이 갖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느껴졌었거든요. 제목대로 겨울의 빛처럼 뭐 희망이라던가 아니면 이상형 탈출구 같은 의미도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감독님이 의도하신 의미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배우분들께는 정원에게는 좀 서울이라는 공간이 그렇고 재현에게는 다빈에게는 재현이랑 뭐 서울이라는 공간이 각 인물에게 이 존재의 의미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빈이한테 있어서는 저는 정원이한테는 탈출구처럼 느껴지고 또 형한테는 탈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어떤 곳에 갇히게 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서울인데요. 저는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서울이라는 곳이 되게 가까운데도 지하철 혹은 뭐 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나오는 곳인데도
괜히 멀어 보이고 또 가면 무서운 일들이 생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멋진 것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 저한테는 되게 환상의 공간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막상 또 누가 서울 가자고 하면 그 돌아오는 길을 제가 잘 찾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서울이라는 곳이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게 표현이 됐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다빈이에게 있어서는 계속 다빈이는 중간자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친구는 저렇게 말로 서울 가면 뭐라도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인한테는 그 전까지는 물론 이제 형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몰랐겠지만 형이 살고 있는 곳이 그렇게 멋진 곳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고 또 그걸 친구한테 직접 얘기할 기회는 없고 그냥 되게 양가적인 마음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배우님들에게도 질문 주신 건 아니었죠? 감독님 말씀. 배우분들이 네.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연기하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럼 혹시 서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 지역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좀 단순한 말 수도 있는데요. 그냥 지금 현실이 너무 좀 답답하고 뭔가 도망치고 싶은데 막연히 서울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혼자 가기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거든요. 막상 또 다빈이가 그래 진짜 가 해도 못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그런.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먼저 여기 뒤에 지금 손 들고 계신 분께 부탁드리고 또 전달하겠습니다. 겨울앱이 정말 잘 봤고요. 저는 그 마지막에 재혁이가 죄송해요. 정원이가 다빈이한테 전화를 받자마자 평소엔 답장도 안 하면서 바로 갔네라고 할 때 정원이가 다빈이한테 느끼는 그런 모든 감정을 함축해서 말했다고 생각해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배우분들하고 감독님은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영님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순서를 좀 반대로. 저는 그 공터에서 어린이하고 술을 마실 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둘이 되게 친하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벽 같은 게 거리감이라는 게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는 좀 그게 없어지고 서로 얘기도 좀 하고 뭔가 솔직해졌던 것 같아서 그때가 가장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씬 찍을 때 마지막 씬이 토닥여주는 찾아가서 그 씬을 찍을 때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데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재현이 똑같이 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씬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두 분이랑 동일한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아마 다들 기억에 나실 것 같은데 동생 억지로 들고 학교 데려다주는 그냥 재밌었어요. 뭔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시작은 했지만 뭔가 그렇게 되게 어린 친구랑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그때가 촬영 초반이었던 것
조금 친해지려고 이제 앞에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촬영을 하는데 그냥 너무 그때 진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모텔에서 청소를 하던 다빈과 정원이 같이 장난치는 그 장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장면 보면서 뭔가 저게 진짜 고등학생들의 감정에 가까울 텐데 내가 만들어낸 어떤 캐릭터 때문에 뭔가 엄청 제한을 하고 있구나라는 씁쓸함도 많이 들었던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계획하지 않은 장면인데 꼭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저한테는 눈이 많이 밟히고 또 저한테 분명 교훈이 된다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영화 초반부터 교회 목사님이 등장하시는데 다빈이가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외 연수 갈 돈을 돌려받고 나서 싫어하던 교회 모금함에 돈을 넣잖아요. 그게 약간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거였는지 아니면 정원이를 잃은 상실감에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랬던 건지 어떤 마음으로 넣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뒤에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은서 귀수술을 위해서 모금하고 있다는 설정이었고 그 돈을 자기가 쓰거나 혹은 어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원래 가야 될 곳에 돌려놓되 직접 엄마한테 어떤 것들은 또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냥 가야 될 곳에 갈 돈을 자포자기하듯이 돌려놓는다는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어떤 정원이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어떤 싱가포르 여행이 무산됐다는 어떤 그런 종류의 되게 많은 생각 속에서 돈이 저는 가야 될 곳은 모금함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적대감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떤 편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냥 엄마의 친구인데 남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괜히 그 사람이 싫고 또 그러면서도 그냥 어떤 진짜 친구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 엄마한테 되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냥 어떤 침범당한 기분이 내 가족에 저 사람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으려나 이런 그냥 괜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혼란스럽고 저는 그게 그냥 어려서 가능했던 생각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냥 다빈이가 그런 스테이지에서 목사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걸 알면서도 스스로도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와서 요리해 주시는 거 보면 또 어떤 사이가 있는 것 같고 다빈이한테 되게 혼란을 많이 그쪽에서 심어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혹시 마지막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요. 아니면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현금 모금함이 나올 때 결말이 서울로 이제 도망가려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잊고 이사까지 가는 결말이 나왔었는데 이 결말을 쓰실 때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도 궁금하고 배우님들께도 원하시는 결말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다빈이의 영화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은서를 위해 만든 영화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스스로는. 다빈이가 형한테 바래왔던 것처럼 어떤 부분 은서도 보면 다빈이한테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다빈이가 어느 순간 이제 어른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을 가기를 포기했다기보다, 서울은 사실 다빈이는 언젠가는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기도 하고. 다만 다빈이한테 중요했던 것은, 저는 은서랑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하거나 혹은 그녀와 어떤 결말을 지을까, 그게 다빈이의 이야기의 지금의 종착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형태의 결말을 썼습니다. 혹시 배우님들 결말에 대한 이견이 있으셨다거나 질문이 좀 있었다거나. 저는 좀 해피엔딩 말고요. 이 결말이 뭔가 다른 버전도 있지 않나요? 정원이가 사는 버전도 있었고. 배우님들도 그걸 읽어보셨던 거군요. 버전이 좀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제일 가장 좋지 않나, 저는 그나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같이 말씀해주세요. 마이크가 올까봐 조마조마하신 것 같아서. 오늘 개봉 전에 처음으로 이제 관객분들 만나셨잖아요. 물론 이제 영화제 상영도 했었고 또 언론 시사 등등 하셨지만 정말 관객분들과 더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셈인데,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도 영화를 본 것과 또 감독님, 배우님들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꼼꼼하게 이 세계를 구축해 나가셨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민한 만큼 이 작업에 대한 애정이 꽤 크게 느껴져서 이 작품을 조금 더 저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울의 빛이라는 경계의 이야기 같기도 했고, 뭔가 사실 어떤 통과한다라는 것이 어떤 성장의 의례처럼 표현되기도 하는데, 꼭 성장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어떤 한 시기를 같이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영화여서 이 시간을 좀 잘 더 세심하게 들여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준혁 배우님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뭐 어떠셨는지 소회도 좋고 또 관객분들에게 이후에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성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찍고 이제 상영하게 된 게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이 영화 찍을 때는 이렇게 안 친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도 그렇게 막 친하지 않고, 다 유빈 배우랑도 재혁 배우랑 아예 마주치는 씬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고 GV나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저희끼리 더 친해져서 뭔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개봉 시사 했을 때 이제 두 배우한테 여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쁜, 너희와 같이 같은 동갑을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와, 진짜 이제 재혁 배우랑 유빈 배우랑 있을 때 되게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GV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 영화다 보니까 되게 공기가 착 가라앉아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여운을 길게 가져가시
고민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시간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저희가 이렇게 추억을 만드는 것처럼 이 영화가 이제 관객 여러분한테도 또 한편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또 스크린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네, 다음 주 개봉인데 진짜 마지막 개봉전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이제 이런 자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전에 이제 영화제나 뭐 이렇게 GV가 몇 번 있긴 했어요 비슷하게. 근데 오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가감 없이 그랬던 것 같고 왠지 모르겠네요. 뭔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미주 배우님 말하시는 것처럼 촬영할 때는 좀 안 친한 사람들도 있었고 좀 덜 친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다 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더 친해지는 게 아닐까. 농담이고요. 제가 뭐가 되나요? 친해졌으니까 농담하는 거죠. 아마 또 영화를 뭐 각자 다르게 보셨겠지만 오늘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거였으면 좋겠고요. 날이 많이 추운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 제가 이 같은 장소에서 전에 지브리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영화가 너무 우울해서 왜 이렇게까지 우울한 영화를 만들었을까 했는데 저를 보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어떤 그 질문은 아니고 어떤 선언 메시지를 납득을 하고 가셨군요. 네.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뭐 저는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풀리는 것도 많았어요. 아 내가 뭔가 우울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나? 어떤 자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랬는데 2월 4일이 입춘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영화 2월 4일에 개봉을 하는데 뭔가 많은 에너지를 얻어갈 수는 없더라도 조금의 온기를 이 영화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힘찬 병원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올해 첫 관객이 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